반구대 암각화가 11년 만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선등재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울산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사업을 위한 국비 지원이 확정됐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작업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로 문을 닫았던 일부 공공체육시설들이 다시 문을 열었지만 개방 종목과 범위가 지자체별로 달라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울주군 온양읍 GW 일반산업단지에 업종을 추가하려 하자 인근 지역 주민들이 환경 훼손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6일 화요일 뉴스데스크 울산입니다. 반구대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선등재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지난 2010년 잠정 목록에 오른 지 11년 만에 세계유산 지정을 위한 두 번째 단추를 끼운 건데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유희정 기자입니다. 문화재청이 반구대 암각화를 세계유산 우선등재 추진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우선등재 대상이 된 곳은 국보 제285호 반구대 암각화와 제147호 천전리 암각화를 아우르는 반구대 일대의 암각화 전체입니다. 문화재청은 암각화들이 신석기 시대 인류 최초의 고래잡이 활동을 보여주는 독보적인 증거이자 동아시아 문화유산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라며 높은 가치를 가진 유산으로 판단했습니다. 탐색부터 인양해서 해체까지 모든 과정이 담아있는 유일한 세계유산이다라는 것을 이번에 입증해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위원들한테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을 위해서는 먼저 국내에서 잠정 목록에 오른 뒤 심사를 거쳐 우선등재 목록으로 옮겨지는 절차를 밟습니다. 이후 우선등재 목록 중에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을 할 만한 후보로 뽑혀야 하고 이들 중에 최종적으로 유네스코에 신청을 할 대상이 선정됩니다. 반구대 암각화는 이제 세계유산 지정을 위한 두 번째 단계에 도달한 겁니다. 반구대 암각화는 지난 2010년 1월에 잠정 목록에 등록됐지만 보존 방법과 울산시 식수 공급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 세계유산 등재 추진 사업은 미뤄졌습니다. 지난 2019년에야 우선등재 목록 선정을 신청했지만 두 차례나 보류됐다가 11년 만에 우선등재 목록에 오르게 된 겁니다. 울산시는 반구대 암각화를 세계유산에 올리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암각화의 문화적 가치를 입증하고 보존 방안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 울산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사업을 위한 국비 지원이 확정됐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것이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린벨트 해제 작업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영재 기자입니다. 울산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할 울주군 청량면 율리 일대. 부지는 21만 7천 제곱미터로 축구장 30개 크기입니다. 도매시장 주 출입구는 국도 7호선을 따라 배치됩니다. 건물은 수산동과 채소동, 통합물류동과 과일동, 소매동인 직판동 등으로 구성됩니다. 총 사업비는 1,928억 원으로 이 중 271억 원을 국비로 확보했습니다. 이전하는 부지는 고속도로와 전구 물량을 도로망을 확충해서 아마 우수 농산물이 접근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LH가 추진하는 유련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연계 추진됩니다. LH가 공공주택가 행정복합, 농수산물 유통 등을 위한 부지 조성을 마치면 울산시가 이 중 필요한 부지를 조성원가로 사들여 도매시장을 건립하는 방식입니다. 새로운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이곳에 들어서면 기존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비교해 부지는 5배, 건물은 2배 규모로 커집니다. LH는 올해 안으로 국토교통부에 사업부지 그린벨트 해제 요청을 하고 내년 초에 해제 승인을 받겠다는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그린벨트가 풀리면 후속 행정 절차를 거쳐 2024년 도매시장 착공, 2026년 운영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정부의 시설 현대화 국비 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영남권을 아우르는 거점형 도매시장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도매시장 이전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남구 삼산동의 기존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영재입니다.
코로나19로 문을 닫았던 일부 야외 공공체육시설들이 오늘부터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개방 종목과 범위가 지자체별로 달라서 체육 동호인들 사이에서 볼멘 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쓴 채로 인조 잔디구장을 누비며 현란한 드리블과 슈팅을 선보입니다. 대학생과 사회인들로 구성된 풋살 동호회원들이 한 달여 만에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1.5단계로 조정되고 스포츠 영업장이 5인 이상 금지에서 제외되면서 사설 풋살장이 다시 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경기장도 잘 빌려지지 않아서 친구들과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도 못하고 간만에 이렇게 풋살을 하니까 참 좋습니다. 하지만 공공체육시설은 사설과 달리 이용 인원이 절반으로 제한됩니다. 족구나 스쿼시 같이 별도의 코트장이 있는 경우에는 절반만 사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테니스 코트가 2개 있을 경우에도 관리인이 마스크와 발열 체크를 하는 선에서 한 곳만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축구와 야구처럼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종목에 대한 재개장 여부가 지자체별로 제각각이라는 점입니다. 울산시와 중구, 울주구는 방역관리자 입회하에 팀 대 팀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했고 남구는 운영을 아예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구구는 현재까지 공식적인 방침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남구가 돼야지 저희도 연다, 동구가 돼야지 저희도 연다 이런 식으로 서로 너무 소극적으로 행동하다 보니까 지자체별로 체육시설 개방의 종목과 범위가 정리되지 않으면서 체육 동호인들의 혼선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울산에서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7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970명이 됐습니다. 남구에 거주하는 가족 3명은 이미 양성 판정을 받은 962번 확진자의 가족입니다. 남구에 사는 30대는 설 명절에 962번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968번과 969번 확진자는 현대자동차발 연쇄 감염자로 분류된 963번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시는 거주지를 방역하고 추가 동선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울주군 온양읍에 GW 일반 산업단지를 조성 중인 시행사가 이 산업단지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을 추가하려고 하자 인근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 일대는 수달이 사는 청정지역이라며 환경 훼손이 크게 우려된다는 겁니다. 민원 24시 홍상순 기자입니다. 울주군 온양읍 내광리 GW 일반 산업단지입니다. 온양읍 내 주민자치단체 회원들이 몰려와 농성을 벌였습니다. 기존에 허가된 5개 업종 외에 섬유 제품과 목재, 펄프, 고무, 플라스틱 제조업 등 9개 업종을 추가로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수달 서식지가 훼손되고 이곳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의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천연기념물이며 멸종위기 수달을 보호하기 위하여 GW 산단 공예업종 유치를 반대합니다. 실제 이 일대에서는 수달이 서식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습니다. 특히 이번 달 들어 지난 1일에 이어 8일에도 수달이 사는 게 CCTV에 찍혔습니다. 밤 늦도록 그냥 잠복을 하면서 그냥 수달을 그냥 찾게 됐습니다. 최대는 전 2마리에 새끼 1마리 정도까지 봤습니다.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GW 일반 산업단지 시행사는 지난해 9월 유치업종에 9개를 추가해 울산시에 계획 변경안을 제출했습니다. 공정률 99% 상태에서 분양률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산업단지의 면적은 46만 제곱미터, 분양률은 54%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에는 폐기물 매립시설 유치와 화학업종을 신청했다가 한 차례 반려된 바 있습니다. 기존 대비 지금 우리가 업종이 추가된다 손 치더라도 심각하게 이 주변에 환경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울산시는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해 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상순입니다. 울산상공회의소가 내일 회장 선출 이후 바로 상근 부회장 임명 동의안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져 너무 서두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근 부회장은 회장이 선임하고 의원들이 임명에 동의하는 방식인데 회장을 경선으로 뽑는 만큼
시간을 갖고 정하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상인은 당선된 회장의 재량이라며 반드시 내일 상근 부회장을 뽑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현재 상근 부회장이 12년째 일하고 있어 회장 못지않게 후임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울산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과 이선호 울주군수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 의원과 이 군수는 지난 9일 열린 1심 선고 뒤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어 검찰의 항소 포기로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박 의원은 당내 경선 방식 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을, 이 군수는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의 사진전을 개최한 혐의로 벌금 90만 원을 1심에서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울산 MBC 2월 시청자위원회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감안해 오늘 비대면 화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위원회는 울산 MBC가 울산 시민의 입장에서 뉴스와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심층적이고 다양한 감동을 줬다고 평가하면서 미래주역인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에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강경숙 판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전 직원 A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연봉제를 적용받는 1급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한국산업인력공단 노사가 임금 피크제 도입에 합의하면서 자신의 임금이 깎이자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노조원들이 향후 1급이나 2급으로 승진해 임금이 삭감될 가능성을 예상하면서도 임금 피크제 도입에 찬성했다며 노사 합의 절차에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해안가에 강풍을 동반한 너울성 파도가 예상됨에 따라 오늘부터 5일간 연안 안전사고 보험 위험 예보제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위험 예보제 발령 기간 동안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항포구, 갯바위, 방파제 등을 중심으로 순찰 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울산 지역 내 여성 고용이 가장 심각하게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 지역 여성 실업률은 8.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남성 실업률 4.8%보다 3.4%포인트나 높았습니다. 이는 도소매와 음식 숙박업 취업자 수가 16% 감소하는 등 코로나 장기화로 여성 취업자 수가 많은 대면 서비스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울산 전통 큰 줄다리기인 마두이를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중구문화원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재로 등재된 한국 줄다리기 목록에 마두이를 추가 등재하는 것을 목표로 울산시 무형문화재 등록을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두이는 조선시대 울산에서 시작된 큰 줄다리기로 일제 통제로 명맥이 끊겼다가 지난 2012년부터 축제로 재현됐습니다. 울산 지역 항일운동 역사를 집약한 보성학교 전시관이 오늘부터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갑니다. 1층으로 구성된 전시관에는 보성학교를 중심으로 한 항일운동 관련 자료와 유물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보성학교는 동구 일산동 출신인 성세빈 선생이 1920년 민족 계몽과 항일운동을 위해 세운 학교로 일제 탄압 속에서도 5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해 울산 항일운동의 산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